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신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공매도 금지에도 2차 전지 빠지는 이유, 이것 때문, 에코프로보다 10배는 더 오를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늘 말하는 게 제가 뭐 5배도 오를 겁니다. 10배도 오를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 아무도 못 믿어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 자, 오늘 장에 또 급등 나왔던 종목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장중에 26%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펩트론이라는 종목은 제가 이 당시에도 5배는 상승할 거라고 하면서 5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분명하게 5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뭐 했다? 주가는 지금 자리에서 6배에서 7배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급등했던 종목 중에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이 있어요. 신고가를 또 달성했죠. 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12월 달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어떻게 되었다? 자, 12월 달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주가는 4배 이상 상승하는 것이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또 신고가를 찍었던 게 잉그로드랩이라고 있죠. 자, 잉그로드랩 같은 경우도 12월 29일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사실 이 당시에는 목표가를 10,000원으로 잡아드리긴 했어요. 뭐 10,000원까지 갔다 하더라도 12월 달 대비해가지고 10,000원까지 갔다 하더라도 주가는 지금 뭐 10,000원까지 갔다 도 2배에서 3배고요. 15,000원 정도 가지고면서 약 4배 가까이 수익이 분명하게 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공매도가 금지가 되었지만 왜 2차 전지는 빠지는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2차 전지가 빠지는 과정 속에서도 에코프로보다 더 크게 갈 만한 종목은 무엇인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왜? 참 재밌는 하루였죠. 어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매수 사이드카가 걸려주면서 레버리지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상한가를 가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증시에 대한 상방 분위기가 컸습니다. 자, 근데 하루 만에 어떻게 돼요? 하루 만에 증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뭐 한다? 코스닥이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상승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유지하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이 상승을 유지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 코스닥의 급등락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물론 이 급등의 원인은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였어요? 공매도 금지였거든요. 공매도 금지. 자, 공매도 금지 때문에 어제장 증시가 급등했다. 이 모르는 분들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공매도 금지와 함께 이 매도 매수 사이클이 걸렸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무엇 때문이다? 바로 2차 전지 때문이라는 거죠. 2차 전지. 자,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합니까? 이제 우리가 쇼커버라고 하죠. 쇼커버.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은 더 이상의 공매도를 진행할 수 없고 뭐 해야 됩니까? 샀던 것을 팔았던 것을 사서 갚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을 뭐 한다? 사기 위해서 묻지마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2차 전지주들이 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가지고 금량 그 외 뭐 하이드로 리튬 뭐 다양한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뭐 했다? 분명하게 주가 증시의 상승을 유도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뭐 합니까? 오늘도 시장 하락을 유도했던 건 뭐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 효과가 하루 만에 끝났나? 2차 전지주가 줄줄이 하락을 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여기 관련되어 있는 이 시장의 하락세들 이런 것들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금지가 됐지만 증시를 상방과 하방을 연이어서 이렇게 롤링을 하고 있는 건 뭐 때문이다? 2차 전지주의 상승과 하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자 분명히 쇼커버링 현상 때문에 2차 전지주들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why 오늘 왜 하필이면은 2차 전지주가 하루 만에 하락 전환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은 뭐 이슈 자체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이 650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69.3%가 줄었다라고 합니다. 줄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4분기에도 실적을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데 4분기 역시 뭐예요?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때문에 증시가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왜 하필 이런 이 실적 관련되어 있는 안 좋은 뉴스가 오늘장에 나와줬을까를 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요. 과연 에코프로가 실적 때문에 오른 적이 있었냐 이겁니다. 에코프로라는 종목은 기업은 늘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할 때 뭐라고 해요? 실적 대비 기업의 가치 대비 해서 주가가 너무나도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라는 종목 자체는 애초에 실적을 보고서 매수 매도를 하는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게 악재였다라고 하면은 오늘 뭐 해야 돼요? 하한가를 가야겠죠. 하한가를.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에코프로는 처음부터 실적과는 무관한 기업이다. 오로지 2차 전지 전기차로서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특히나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냐고 하면은 자, 지금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자, 이게 하락이 더 이상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자, 보면은 저항입니다. 저항입니다. 저항이에요. 우리가 이 저항은 지지와 저항이 되죠. 그 지지를 지켜주더니 이제 저항 때 이탈해요. 자, 그리고 이번 상승에서 뭐 합니까? 저항을 뚫어내요. 저항을 뚫어내면서 이번에 지켜줘야 될 지지 라인을 지키는데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사이에 정확하게 이제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다는 이 사이 구간에 존재하는 게 이동평균선.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면은 에코프로의 하락이 오늘의 에코프로가 이렇게 조정 들어온 것이 사실 뭐 어째 조정은 아니죠. 어쨌든 상승 마감했으니까. 이렇게 조정 들어온 것이 올라갔다 무너지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를 이해하셔야 되냐고 하면은 바로 이동평균선의 뭐다? 저항이라는 거죠. 저항. 쉽게 표현하면 매물입니다. 매물. 그러니까 즉 현재 오늘장의 2차 전지는 뭐하는 구간이다? 매물을 소화시키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는 구간이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2차 전지가 어땠어요? 에코프로 상투 잡은 2차 전지 ETF에만 1조 물린 개미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ETF에만 1조가 물렸고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미 2차 전지에 몇 조 이상의 수급이 개인들이 여기서 뭐 했어요? 물려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여기서 물려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되느냐? 악성 매물이 돼요. 악성 매물. 여기서 주가를 사서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의 차익 실현, 탈출하고 가는 기회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악성 매물을 털어내는 뭐가 나와야 돼요? 소화가 나와야 되겠죠. 매물 소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 전지주들의 하락 조정은 이런 개인들의 매물을 소화하는 뭐였다?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에코프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이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포함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에코프로 이제 하방으로 해서 돌파 나왔죠? 근데 이제 금양이라는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방 추세 돌파 나오면서 이평 맞고 빠지는데 지켜줘야 될 자리 분명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켜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도 아직 여기까지 매물 소화가 뭐 더 돼야 되긴 하겠지만 하방 추세대를 돌파하고 지켜줘야 되는 지지 저항 자리를 지켜내고 있죠. 지켜내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한다? 하방 추세 돌파하는 자리에서 이평 물량 소화시키고 매물 소화하고 지켜주는 저항과 지지 자리를 분명하게 지켜주는 것이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보면 뭐예요? 세로닉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자, 저항 돌파, 이평 물량 소화하면서 저항, 지지 저항 자리대를 지켜주는 거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주들은 전체적으로 뭐를 하고 있다?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 소화를 한다라는 거는 역시나 뭐예요?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를 더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 2차 전지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금 내가 이제 공매도 금지 최대 수혜주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맞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 공매도 금지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모멘텀은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들의 수급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금의 하락이 하락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더 상승하는 데 있어서 개인들을 털어내고 가기 위한 뭐다? 물량 소화다. 소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나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대차 잔고라고 해서 이제 공매도를 쳤으니까 갚아야겠죠. 사드려야겠죠. 그 잔고가 91조에 달하고요. 과거에. 지금 2차 전지주에만 뭐예요? 보면은 포스코홀딩스 1위, 에코프로 BM 2위, 에코프로도 막 들어가고 막 쭉쭉쭉 들어가잖아요. 2차 전지 주들만 이거 다 갖다 합치면요 30에서 40조에 달하는 이 뭐예요? 대차장고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저는 이런 대차장고 앞으로 추가적인 3, 40조에 대한 매수 자금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는 뭐 한다? 분명히 2차 전지주가 추가 상방을 이어나가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개인들을 좀 털고 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늘 말한 게 뭐예요? 에코프로를 사라는 아니에요. 왜? 에코프로는 이미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100배, 1000배가 오른 종목을 이거 사라라고 하는 건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미 100배, 1000배 오른 종목을 사라 하는 건 도박쟁이지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어차피 올라갈 거고 2차 전지가 올라갈 거라고 하면은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무엇을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2차 전지를 봤을 때 사실은 뭐다? 테슬라도 우리가 좀 중점을 두고 봐야 돼요. 2차 전지는 결국 테슬라와 함께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살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테슬라 봤더니 당장 나오는 이슈가 뭐예요?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거죠. 3천만 원대 테슬라 나오나라고 이야기하는데, 테슬라가 지금 이제 독일에서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3천만 원대 테슬라라는 건 말 그대로 저가형 테슬라겠죠. 저가형 테슬라. 그럼 이 저가형 테슬라, 저가형 전기차라는 건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다? LFP 배터리란 거예요. 테슬라가 가격 내리고 또 내리는데 LFP 배터리를 써가지고 가격 낮추기도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려면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배터리 가격을 깎아야 됩니다. 배터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본다라고 하면은 뭘 해야 돼요? LFP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최근에 LFP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LFP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무작정 LFP 배터리를 살 게 아니라 지금 LFP 배터리가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 이거를 LFP 배터리를 막 생산을 하자고 하니까 모든 기업들이 사실 조금 이 리스크를 안고 이걸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바로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지만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가 각광받고 있는데 폐배터리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LFP 배터리의 약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럼 이 약점을 뭐 해야 돼요?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 뭐 재활용 업체가 국내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앞으로 뭐가 될 수 있어요? LFP 배터리 국내 유일 재활용, 재사용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강한 상승세를 가지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종목? KPS라는 종목이에요. 보다시피 국내 최초로 없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한다? LFP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PS라는 기업이 LFP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모멘텀으로서도 디지털 치료제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디지털 치료제도 내년부터 본격화 이슈가 될 확률도 높다 했는데 자회사를 통한 디지털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부각이 됩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하방 추세 돌파하고 현재 2구간대를 지켜낸다라고 하면 원바닥엔 투바닥을 잡고 쌍봉을 잡으면서 쌍바닥을 그리면서 추가적인 상방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다? KPS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 소개들은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가운데 있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100%에 3배 같고요. 얘도 한 코스메카도 4배 같고요. 팩트론도 뭐 6, 7배 갔는데 충분히 가긴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빨리 가지 않아요. 난 빨리 가는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링크를 제가 댓글에 남겨놔요. 100% 무료 실시간 단타 참여하기입니다. 클릭을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다.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게 되고요. 들어오시면요. 100% 무료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한다. 더 미동을 매수 사인 드렸어요. 더 미동 720원 이하 매수하고 743원 이상 차익을 노려보면서 오늘 충분히 5%까지 수익을 챙길 수 있었죠. 100%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강태공 전문가의 무료 단타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신다고 하면은 뭐한다? 지금까지 매매했던 내역입니다. 215개에서 손절도 있긴 있어요. 저는 손절도 숨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클릭하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